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D램 GDDR7 공식 데뷔가 임박했습니다. 구독 누르고 자세히 보시죠. 삼성전자가 최근 삼성 반도체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에 GDDR7 D램 2개 제품 스펙과 양산 진행 현황 등이 담긴 페이지를 오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 공언한 올 상반기 출시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선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제품은 28Gbps와 32Gbps의 속도를 갖춘 16GB GDDR7 D램 2종입니다. 현재 제품 상태는 샘플링 중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상 메모리 반도체는 개발, 샘플링, 양산 등 3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샘플링은 대량 생산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제품 라인업을 공식 홈페이지에 추가하며 대외적으로 알리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GDDR7 D램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해오자 이에 대응하고자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0만 가자!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D램이라고 하는 GDDR7 이쪽에 공식 데뷔가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샘플링 단계라고 해요. 반도체는 개발, 그 다음에 샘플링, 그 다음에 양산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양산 직전의 단계니까 조만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양산에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는 HBM 이 가운데에서 6세대인 HBM4 이거를 2025년에 샘플링하고요. 그 다음해인 2026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GDDR7 역시 올해 상반기 안에 양산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홍보 웹사이트인데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름에도 G가 붙어있죠.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에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일반적으로 PC에서 썼던 메모리 반도체로는 이거를 감당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용으로 만들어낸 규격이 바로 GDDR이라는 규격입니다. 당연히 성능은 더 좋겠죠. 그런데 성능이 좋다는 건 뭐다? 가격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력 소모량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PC에 범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GPU 전용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DDR7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신제품이겠죠. 최신 버전이니까 성능이 더 좋고요. 전력 소모량도 더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걸로도 부족하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는 GDDR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는 제품이 됐습니다.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고성능의 컴퓨터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요즘 게이밍 PC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고성능 컴퓨팅 같은 다른 활용처까지 생기면서 GDDR 역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양산 전 단계 정도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홍보를 하는 거 이거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에게는 그렇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항상 한 수 아래로 봐왔던 동생, 이 동생이 지금은 치고 나가서 어느 정도는 앞질러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거는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D램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D램 시장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많이 따라잡혔었고요. HBM 시장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하자면은 HBM 쪽에서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세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따라잡긴 했는데 SK하이닉스는 강력한 경쟁자고요. 거기에다가 GDDR 쪽은 삼성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SK가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선행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이어진다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수요가 괜찮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은 2023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급은 과잉이죠. 수요는 줄어들고 있죠. 경기는 안 좋은데 여기에서 한 줄기 빛이 되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증권 역시 기존 추정치에서 실적 전망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4조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봤어요.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다 하면은 와 정말 대단한 회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긴 천하의 삼성전자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이었는데요. 그래도 1년 만에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전망이 맞다고 해도요, 이익률은 여전히 10% 언더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2Q 이후, 2분기 이후로도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금은 지배적인 상태죠.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뭐 휴대전화나 TV나 이런 것들로 많이 와닿기는 하지만요. 사실 돈을 왕창 벌어다주는 고부가치 산업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전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주가라는 것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기대감도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더 나아가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까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확실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산업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구조이다 보니까 공급을 유연하게 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요. 공급을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면 돈을 그야말로 쓸어 모은다,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극복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지만 태생적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다행인 점은 지금은 인공지능을 지렛대로 해갖고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이 확연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나 주가나 양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 어떤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